네, 이제 드디어 2장이죠. 2장에서 먼저 행성의 표면 온도를 살펴볼 건데 이거를 보면서 알아야 될 개념이 좀 있어서 그 개념들도 같이 보면서 가겠습니다. 행성의 표면 온도 알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알베도라는 개념이에요. 알베도.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반사도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반사하는 정도예요. 반사하는 정도. 태양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행성에서 이 에너지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에너지를 모두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반사하기도 합니다. 이 전체 입사량 중에서 반사량이 어느 정도 되냐, 그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알베도가 되겠습니다. 입사량분의 반사량, 이게 바로 알베도입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개념이 이제 스테판 볼츠만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스테판 볼츠만 공식. 여기서 이제 플럭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플럭스. 이 플럭스가 뜻하는 바는 뭐냐?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행성도 마찬가지고 항성도 마찬가지죠.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플럭스라고 나타내주고, 이거는 식으로 시그마 T의 4제곱으로, 이 T라는 거는 뭐 행성이 됐든 항성이 됐든 표면 온도겠죠. 시그마는 이제 스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식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도라는 거예요. 광도는 뭐냐? 광도는 단위 면적이 아니라 전체 면적입니다. 전체 면적. 스테판 볼츠만 공식에 있는 저 플럭스의 면적을 곱해주면 광도가 나올 수 있겠죠. 전체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 L로 나타내주고, 마찬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4파이 R제곱 시그마 T의 4제곱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여기서 R이라는 거는 뭐 행성 또는 항성의 반지름이 되겠죠. 구의 건널비를 구해야 되니까 보통은 구의 형태를 띠고 있죠. 구의 건널비인 4파이 R제곱을 곱해주면 된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시. 태양의 광도를 구해보시오. 그러면 태양의 광도 L, 이제 태양을 표시할 때 동그라미 안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태양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파이 태양의 반지름 제곱 곱하기 시그마 태양의 표면 온도 4제곱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겠죠. 광도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행성의 표면 온도 구하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태양이 있어요. 태양에서는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되고 있겠죠. 저 에너지가 방출될 때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아까 뭐라고 했죠? 4파이 R 제곱 시그마 T 4제곱 이렇게 방출이 되고 있다. 자, 근데 이 태양으로부터 RP만큼 떨어진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 태양으로부터 RP만큼 떨어져 있는 지역은 구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구의 형태로. 이 구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태양으로부터 RP만큼 떨어진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P의 제곱이 될 것이고, 태양에서 나온 이 에너지를 이 구 전체 면적에서 나눠 갖게 되겠죠. 나눠 갖게 된다. 자, 그러면 이 구 위에서 플럭스는 단위 면적, 단위 시간 동안 흡수하게 되는 에너지 양은 몇이 될까요? 전체 에너지를 면적으로 나눈 값이겠죠. 4파이 태양의 반지름 곱하기 시그마 태양의 표면 온도 4제곱, 이거를 4파이 RP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 RP분의 태양의 반지름 제곱 시그마 T 4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구 위에서 태양으로부터 RP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받게 되는 에너지다. 뭐 문제 없겠죠? 자, 그러면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가정. 이 RP만큼 떨어진 거리에 행성이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저 행성은 이렇게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태양 에너지가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절반만 에너지를 얻게 되고 반대편의 에너지를 받지 못할 겁니다. 맞죠? 어쨌든 흡수를 합니다. 흡수. 에너지를 흡수해요. 흡수를 하면 에너지를 계속 받으니까 표면 온도가 높아지고 하면서 얘가 방출되는 양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흡수하는 양이랑 방출되는 양이 같아진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사 평형입니다. 얘랑 같아지는 거, 이게 바로 복사 평형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뭐 오늘 할 내용들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성이 굉장히 많죠. 우주에는 행성이 엄청 많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특징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을 따져봐야 되지만 오늘은 딱 2가지 요인만 따져보면서 크게 2가지 분류로 나누려고 해요. 이 행성의 표면 온도를 구할 건데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해서 온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어떤 행성이냐? 첫 번째는 굉장히 느리게 자전하고 그리고 대기가 없는 행성. 대기가 없다는 거는 이 대기를 통해서 에너지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행성의 경우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성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한쪽에서만 에너지를 받게 된다고 했죠. 근데 얘가 자전이 느려. 그래서 여기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직접 방출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아까 흡수를 했으면 방출도 있다고 했죠. 흡수한 그 지점에서 다시 방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점을 이제 직하점이라고 하는데 흡수를 하고 다시 방출을 한다. 이 직하점에서 아까도 봤듯이 흡수하는 양이랑 방출하는 양이 같아야겠죠. 자, 흡수 이걸 노란색으로 나타내보고 방출은 빨간색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흡수하는 양 먼저 볼게요. 흡수하는 양은 아까 태양 에너지가 이만큼이 방출이 되는데 RP만큼 떨어진 지점에서는 단위 면적, 단위 시간 동안 이만큼의 에너지를 받게 된다.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 에너지를 받게 되겠죠. 흡수하는 에너지는 바로 RP분의 태양의 반지름 제곱 시그마 태양의 표면 온도 4제곱입니다.
이게 방출하는 양, 이제 직하점 온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방출된 에너지의 그 온도를 이거를 TSS로 나타내 줍니다. 시그마 TSS의 4제곱.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시그마 없어지고 4제곱 있으니까 4분의 1제곱으로 해버리자. 그러면 TSS는 RP분의 태양의 반지름 2분의 1제곱 태양의 표면 온도. 자, 근데 고려를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알베도를 고려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방출을 합니다. 그 방출하는 비율을 우리가 A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흡수되는 비율을 보려면 1 빼기 A를 곱해줘야겠죠. 여기에 1 빼기 A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계산을 다시 하면 1 빼기 A 4분의 1제곱 RP분의 태양의 반지름 2분의 1제곱 태양의 표면 온도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알베도를 고려했을 때다. 이런 식으로 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번에는 행성의 자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든지 또는 대기가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전 속도가 매우 빠르면 에너지를 여기서 받았지만 자전이 빠르기 때문에 옆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또 다시 다른 쪽에서 에너지를 받게 되고 또 에너지를 받게 되고 넘어가고 그러면 전체 면적에 골고루 에너지가 분배가 되겠죠. 그럼 나중에 에너지의 방출이 일어날 때 이곳에서만 에너지의 방출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면적에 걸쳐서 방출이 있게 됩니다. 4파이 R 제곱이라는 면적에 걸쳐서 방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이 둘. 마찬가지 대기도 여기서 에너지를 받았지만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가 순환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에너지의 방출도 전체 면적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이 둘의 경우. 그래서 이때는 플럭스뿐만 아니라 면적까지 함께 따져줘야 합니다. 면적까지 함께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일단 알베도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자, 어떤 면적에 걸쳐서 흡수를 하게 되느냐? 9의 건널비는 4파이 R제곱이죠. 9의 절반, 한쪽 면만 에너지를 얻게 되니까 그러면 2파이 R제곱에서 흡수를 하게 되느냐?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흡수되는 면적은 우리가 파이 R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강의의 제일 뒤에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렇게 파이 R제곱이라는 거를 기억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면적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받게 되느냐? RP분의 태양의 반지름 제곱, 시그마 태양의 표면 온도 4제곱.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고, 이게 방출되는 양이랑 같아야 된다. 방출되는 양, 방출은 어떤 면적에 걸쳐서 일어나냐? 4파이 R제곱이라는 면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는 이 행성의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겠죠.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이 R제곱 없어지고 시그마 없어지고 4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TP의 4제곱만 남으니까 4분의 1제곱을 한번 양변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P는 4분의 1 빼기 A의 4분의 1제곱 RP분의 태양의 반지름
2분의 1제곱 태양 표면 온도 이렇게 곱해주면 식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는 직하점 온도, 여기는 행성의 유효 표면 온도, 뭐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파이R 제곱이라는 면적에서 에너지를 받게 되는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뒤에서 다시 다뤄주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볼 내용은 태양계 역학입니다. 태양계 역학. 태양계 역학에서 케플러 제3법칙의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볼게요. 케플러 제3법칙 다 기억하시죠? Gm1 플러스 M2 분의 4파이 제곱 A 세제곱. 자, 근데 이 케플러 3법칙에서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바로 태양계인 경우, 태양계의 태양과 행성의 관계일 때 단위가 뭐였어요? 단위. 지구랑 태양 사이의 거리 측정할 때 단위 주로 뭐를 쓰죠? AU 씁니다. AU. 거리. 이 AU를 쓰고, 그리고 공전 주기 구할 때는 보통 년을 쓰죠. 년. 이열? 발음 이거 맞나? 거리가 아니라 이제 주기를 쓸 때는 년을 씁니다. 년. 이렇게 두 개의 단위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값이 1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부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계산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M1, M2가 있는데 하나는 태양 질량일 거고 나머지 하나가 행성 질량이겠죠. 근데 태양 질량에 비해서 행성 질량은 매우 작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태양 질량만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이 값을 대입을 했을 때 1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G는 이제 만유인력 상수인데 이 값을 찾아보니까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튼 미터 제곱 킬로그램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태양 질량을 또 검색을 해보니까 1.99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분자는 4파이 제곱. 자, 그러면 이 뉴튼을 조금 풀어서 써볼게요. 킬로그램 미터 세크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없앨 수 있는 건 없애주자. 킬로그램 이것만 없애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6.67 1.99 앞으로 빼버릴게요. 1.99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1승 10의 30승 계산해주면 10의 19승, 그리고 단위만 뒤에 한번 써주면 미터 세제곱 세크 마이너스 2제곱 분자는 4파이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미터랑 초를 한번 AU랑 년으로 바꿔보는 과정을 거칠 건데, 자, 1년은 몇 초일까요? 이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16 곱하기 10의 7승초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초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로 한번 바꿔주고 싶은데 그냥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AU가 몇 미터인지도 한번 찾아봤는데 1AU는 1.496 곱하기 10의 11승 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1미터는 몇 AU일까? 역수로 취해주면 되겠죠. 1미터는 1.496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AU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대입해주고 이거를 이쪽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요. 6.67 곱하기 1.99 곱하기 10의 19승 그리고 미터에 이걸 넣어주니까 1.496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의 세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3 그리고 S 마이너스 1제곱에 이걸 넣어주니까 3.16의 제곱 곱하기 10의 14승 그리고 단위는 뒤로 다 빼주면 AU의 세제곱 면의 마이너스 2제곱 그리고 분자에는 4파이 제곱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들을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직접 해봤어요. 계산기로. 해봤더니 놀랍게도 정말 1이 나옵니다. 그래서 1 AU 이렇게 숫자가 AU의 마이너스 3승 면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누가? 이 친구가. 그래서 이 간단하게 P의 제곱은 A의 세제곱이다. P의 제곱은 A의 세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단위가 거리는 AU, 주기는 년이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한 단계를 더 나아가서 단위를 고려하지 않고 이와 같이 단위를 고려하지 않고서 주기 또는 궤도의 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되느냐? 바로 표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표준계 설정. 두 개의 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계는 P의 제곱은 GM1 플러스 M2 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이라는 식을 만족하고요. 또 하나의 계가 있어요. 이 친구 말고. 또 하나의 계는 P'의 제곱은 GM1 다시 M2 다시 분의 파이 제곱 A 다시의 세제곱 이 식을 만족하는 또 하나의 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계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식의 주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식의 주기 이 두 주기의 단위를 하나로 통일시켜주고요. 꼭 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통일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A, 여기에 있는 A 다시 이 둘도 단위를 통일시켰다면 그대로 한번 이 식을 위에서 아래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P-분의 P의 제곱 M1 플러스 M2분의 M1 다시 플러스 M2 다시 곱하기 A 다시 분의 A의 세제곱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옮겨주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식이랑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떨 때 활용하냐? 저렇게 거리가 AU고 주기가 연이 아니더라도 이 둘만 통일시키고 그 비율만 이렇게 구해주면 주기랑 궤도의 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얘네 둘이 주어졌을 때는 이 행성이나 위성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목성과 그 목성에 있는 위성 이렇게 이루어진 계를 한번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표준계를 설정할 때 지구랑 달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를 딱 잡아, 기준을. 그래서 여기에는 지구와 달에 대한 식, 지구와 달 구할 때는 주기는 보통 1을 많이 쓰죠. 1, 하루. 그리고 궤도의 긴 반지름 구할 때는 킬로미터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표준계로 정하고 이제 목성과 위성의 계를 구하고 싶어. 그때도 이 P를 1로 맞춰주고 이 궤도의 긴 반지름을 킬로미터 단위로 맞춰줘서 그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율을 구하면 주기를 구하든 아니면 궤도의 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든 아니면 질량을 구할 수 있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은 이제 로켓의 궤도 진입이에요. 로켓 궤도 진입. 자, 이것도 두 가지 상황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바닥에 있을 때 뭔가를 하늘로 던져본 적이 있나요? 하늘로 던졌을 때 처음에는 속력이 굉장히 빠르지만 어느 순간 점점 속력이 느려지면서 멈추게 되죠. 하늘 높이에서. 최대 높이를 찍고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엔 다시 떨어집니다. 다시 떨어지는 상황은 생각하지 말고 올라가는 상황까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닥에 있던 거를 위로 던져서 최고 높이에 도달한 그 순간 처음을 A라고 하고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를 B의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높이가 H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H가 지구의 반지름보다 굉장히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가정을 해보고 상황을 볼게요. 지구의 반지름보다 이 H가 굉장히 작다. 자, 그러면 이 A의 상황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몇이냐?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겠죠. 이 물체의 질량 m, 물체의 처음 속도 v,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0일 겁니다. 높이가 0이니까. 자, 그리고 B의 상황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이때 운동 속도가 0이 되죠, 이제. 운동 속력이 0이 되니까 운동 에너지도 0, 그리고 mg h, g가 이제 지구의 그 중력 가속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니까 이 두 식이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mv의 제곱은 mg h와 같다. 그럼 h는 2g분의 v제곱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v가 크면 클수록 최고로 도달하는 높이는 더 높아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h가 지구의 반지름에 비해서 굉장히 작을 때 그 상황을 가져간 거고, 로켓은 이제 지구의 궤도권을 벗어나야 되니까, 지구로부터 많이 벗어나야 되니까 로켓 같은 경우에는 h가 r보다 큰 경우가 더 많겠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경우를 한번 볼게요. h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클 때 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면이 있다면 지구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지구의 중심이다. 자, 그럼 지구의 반지름이겠죠, 이게? 지구의 반지름. 자, 여기에 있던 물체를 위로 올립니다. 던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까지. 이 높이를 h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A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A에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 이건 마찬가지로 같아요. 근데 이 경우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조금 다릅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이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 r 그리고 gm m. 소문자 m은 이 물체의 질량, 대문자 m은 지구의 질량.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그리고 B 상황에서 B 상황에서는 V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0. 포텐셜 에너지는 R 플러스 H분의 GM M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고 식을 놓고 한번 풀어보면 R분의 GMM은 R 플러스 H분의 GMM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겠죠? 그럼 한번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GMM분의 1을 곱해 볼게요. 왜 곱하는지는 나중에 차근차근 알게 될 거예요. 이걸 일단 한번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GM분의 V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곱해주면 플러스 R분의 1 여기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R 플러스 여기 왜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지? 틀렸네. 원래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가 되겠죠? 1 이런 형태로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한번 분모를 통일시켜 가지고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의 말로 분모를 통일시켜 가지고 R을 곱했으니까 2GM 빼기 V제곱 R 그리고 우변은 R 플러스 H분의 1. 자, 이걸 이제 한번 역수로 한번 취해 볼게요. 역수 2GM 빼기 V제곱 R 분의 2GM R은 R 플러스 H다. 자, 그럼 H만 남기고 R은 넘겨버릴게요. H에 대한 식이 나오죠. 그러면 H는 2GM 빼기 V제곱 R 분의 2GM R 빼기 R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 R도 한번 분모를 이렇게 통일시켜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2GM 빼기 V제곱 R 2GM R 빼기 2GM R 플러스 V제곱 R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고 이 둘은 없어지게 되고 다시 정리를 하면 2GM 빼기 V제곱 R 그리고 분모에는 V제곱 R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이 H랑 이 우변에 있는 친구들을 다시 또 역수를 한번 취해 볼게요. 다시 역수 H-1제곱은 V제곱 R제곱분의 2GM
빼기 V제곱 R이다.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V제곱 R제곱분의 2GM으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묶어볼게요. 그럼 1 빼기 2GM분의 V제곱 R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와요. 그럼 다시 방금 역수로 바꿨었는데 이 바꿨던 거를 다시 또 역수를 취해가지고 되돌려 보겠습니다. H로 다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H는 2GM분의 V제곱 R제곱 이렇게 나오고, 얘는 역수를 했으니까 1 빼기 2GM V제곱 R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를 계산을 해서 넣어줄 거예요. 우리 지금 만유인력 R제곱분의 GM 이 식을 알고 있고, 그리고 뉴턴 제2법칙에서 F는 ma죠. 근데 거기에서 A가 지금 중력 가속도인 경우이니까 이거는 mg랑 같을 겁니다. 그럼 G는 R제곱분의 GM과 같겠죠. 여기 R제곱분의 GM 여기 그대로 쟤를 넣어줄게요. 얘는 이제 G분의 1일 거니까 얘가 결국에 뭐가 되냐면 2G분의 V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들을 한번 따로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들 따로 계산해보면 일단은 2GM으로 분모를 통일시키고 2GM 빼기 V제곱 R 이거에 지금 마이너스 1제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마이너스 1제곱 넣어서 역수 취해 볼게요. 2GM 빼기 V제곱 R 분의 2GM.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좀 대입을 해볼 건데 GM은 뭐랑 같아요? GM은 GR제곱이랑 같죠. GR제곱. 그럼 GM에다가 GR제곱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 GR제곱 빼기 V제곱 R분의 이 GR제곱. 자, 그런 다음에 분모 분자에서 모두 2GR로 나눠볼게요. 2GR.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 2GR로 나누면 R 빼기 2G분의 V제곱 분의 R이다. 얘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된다. 그대로 넣어줄게요. R 빼기 2G분의 V제곱 분의 R이다. 이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2G분의 V제곱이 지구의 반지름 R보다 매우 작은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얘가 거의 0에 수렴하게 되겠죠? 분모 분자를 다 R로 나누면 그러면 이 전체는 1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거는 H는 2G분의 V제곱. 아까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여기서 2G분의 V제곱이 R보다 매우 작은 경우에 저게 성립된다. 근데 2G분의 V제곱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저기서 H라고 했잖아. 이게 H. 얘가 R보다 매우 작다는 거는 H가 R보다 매우 작은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H가 R보다 매우 작은 경우에는
이 식이 성립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얘가 거의 r보다 작아가지고 0에 수렴하니까 얘 전체는 1이 되고 그래서 남는 거는 h는 2지분의 v제곱인데 아까 봤던 식이랑 똑같다. 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하나 추가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얘가 이제 0이 되는 경우였는데 얘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2지분의 v제곱이 r이랑 비슷해지는 경우는 어떨까? 이 값이 r과 비슷해진다면 그럼 얘 분모가 점점 어떻게 돼요? 분모가 0에 수렴한다. 그럼 얘 전체는 무한대가 되겠죠. 분모가 0에 가까워지니까 이 전체가 무한대가 됩니다. 얘가 무한대가 된다는 거는 h가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h가 무한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무한대가 된다는 말이 지구를 탈출한다. 지구를 탈출한다는 얘기. 탈출. 지구를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벗어나. 이제 더 이상 지구의 중력에, 지구의 만유인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탈출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탈출해야 하는 경우에 그 탈출 속도도 구할 수가 있어요. 탈출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지금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에서 h가 뭐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h가 무한대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해줄 건데 이거 더하기래. 이거는 이거다라는 식을 세워줄 건데 h가 무한대야. 그럼 분모가 지금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얘도 0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얘가 0이라는 거지. 2분의 1 mv 제곱이 빼기 r분의 gm m이 0이다. 얘네 둘이 같다는 거예요. 얘네 둘이 같다. 좀 지우고서 조금만 지우고 2분의 1 mv제곱이 r분의 gmm이랑 같다. 이거 계산을 해주면 v제곱은 없어지고 r분의 2gm 이렇게 나오고 v는 루트 r분의 2g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 v는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속도라고 해가지고 얘를 탈출 속도라고 불러요. 탈출 속도. 탈출 속도라고 불러줍니다. 탈출 속도 구하는 공식 v는 루트 r분의 2gm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탈 속도라고 이제 교재에는 나오죠. 이탈 속도, 탈출 속도 같은 말이니까. 자, 그러면 지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몇일까? 무려 11.2 km/s라고 합니다. per 1초에 11.2km를 가야 된다. 굉장히 큰 값이죠. 웬만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날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지구 중심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 있을 때 궤도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중심부터 표면까지 반지름은 대문자 r로 표현해 줄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구 밖에서 궤도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높이는 h, 총 거리를 소문자 r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궤도에서 운동하는 속도를 vc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지구 표면에 있을 때 원 운동
원궤도 운동 속도를 V0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기본적인 뭐라고 하지? 뭐 기본적인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구심력이랑 만유인력이 같다고 나요. 왜? 바로 이 만유인력이 원궤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심력의 힘을 제공해 주니까 같다고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궤도 R만큼 떨어져서 원궤도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구심력은 R분의 MVC의 제곱이겠죠? 그리고 만유인력은 R제곱분의 GM이 될 것입니다. 이 소문자 M은 원궤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질량이고 대문자 M은 지구의 질량이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계산을 해보면 VC의 제곱은 R분의 GM이 되고요. VC는 루트 R분의 GM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지구 표면에서의 원궤도 운동 속도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지구 표면에서 이거는 이제 여기 거리 R일 때고 지구 표면에서는 마찬가지로 R분의 MV0의 제곱 이것과 R제곱분의 GM, 이게 같겠죠.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보면 V0의 제곱은 대문자 R분의 GM이 되고 V0는 루트 R분의 GM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한번 식을 좀 바꿔볼 거예요. VC는 R 2분의 1 제곱분의 1 그리고 GM 2분의 1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이 식에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이 식. 아까 R이 뭐라고 했죠? R? R은 대문자 R 플러스 H예요. 그럼 이 식을 R 플러스 H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R을 밖으로 빼볼게요. R을 밖으로 R을 밖으로 빼면 R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1 플러스 R분의 H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그리고 얘 GM의 2분의 1 제곱. 자, 그럼 얘만 한번 합쳐볼게요. 그럼 루트 R분의 GM 그리고 오른쪽에 1 플러스 R분의 H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아까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거 여기 있네. 얘가 V0입니다. 자, 그럼 얘는 다시 정리하면 V0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H 빼기 1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다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리가 되고 그게 이제 오른쪽 그 2-13 식이죠, 이게? 2-13 식이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식이 나와요. 이 식은 어디서 온 거냐면 우리 아까 봤던 식 있잖아요. 2분의 1 MV 제곱 빼기 R분의 GMM 마이너스 R 플러스 H 분의 GMM 이 식에서 따온 거예요. 이걸 계산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를 오른쪽으로 옮겨버립니다. R분의 GMM 빼기 R 플러스 H분의 GMM. 그리고 이 M 다 나눠버리고요. 양변에 2를 한번 곱해주겠습니다. V제곱은 R분의 2GM 빼기 R 플러스 H분의 2GM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제 얘네 분모를 한번 묶어가지고 R 곱하기 R 플러스 H분의, 여기에 R 플러스 H 곱해주니까 2GM R 플러스 2GM H가 될 거고, 여기에 R을 곱해주니까 2GM R를 뺀 값이 되겠죠. 이 둘은 없어지고 결국에 뭐만 남느냐, R 곱하기 R 플러스 H분의 2GM H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게 또 나올 수가 있네요. 이 루트를 양쪽에 한번 씌워보면 V는 루트 R 플러스 H분의 2GM H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까 루트 R분의 GM이 뭐라고 했어요? 루트 R분의 GM. 여기 루트 R분의 GM 여기 있죠? V0. 그래서 얘를 V0로 빼내고, 나머지는 한번 루트 2랑 이 문자끼리만 따로따로 빼볼게요. 그럼 루트 2 V0 루트 R 플러스 H분의 H,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얘를 이제 다시 역수를 취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보면 루트 2 V0 H분의 R 플러스 H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온 식이 그 밑에 있는 식이에요. 밑에 있는 식이랑 이러면 같아질 수 있겠죠. 여기서 V라고 하면 이제 H라는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의 속도가 필요하냐? 얼마의 속도가 필요한지. 그래서 H가 이제 무한대가 됐을 때 이 V는 루트 2 V0가 된다고 합니다. H가 무한대가 된다는 거는 탈출한다는 거죠, 탈출. 분모, 분자가 다 무한대로 향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1이 될 거고, 어차피 남는 건 얘밖에 없죠. V가 루트 2 V0가 될 때 얘가 바로 아까 이탈 속도, 탈출 속도라고 한다고 했었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의 궤도에서가 아니라 지표에서의 속도가 이만한 정도이면 지구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에 지구의 지표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구의 지표에서 탈출할 때 탈출 속도를 나타낸 건데, 이 값은 근데 지구 지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떠 있을 수도 있잖아. 인공위성이 하늘에서 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의 값은 원래 속도가 vc니까 이 v0 대신에 vc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 궤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구를 벗어나는 탈출 속도. v는 v vc다. 그러면 지금은 있을 때보다 궤도 운동을 이미 하고 있을 때 더 작은 속력으로 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작은 속력으로 지구를 탈출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활력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뭐 궤도 진입 속도, 뭐 궤도 긴반지름 구하기, 사출 속도 구하기, 이것만 남았어요. 이 장에서는 이것만 남은 것 같아서 빨리 하고 끝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활력 방정식을 이용하는 내용이죠. 활력 방정식 다 기억이 날까요? 일단 써보고서 V제곱은 G M1 플러스 M2 R분의 2 빼기 A분의 1, 이게 활력 방정식이었어요. 자, 이 활력 방정식 이용해가지고 한번 궤도 긴반지름도 구해보고 궤도 진입 속도, 뭐 사출 속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1 플러스 M2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구에 비해서 인공위성의 질량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질량만 고려를 해가지고 GM R분의 2 빼기 A분의 1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R분의 1을 밖으로 빼볼게요. R분의, 그럼 GM이 되겠죠. R분의 GM 2 빼기 A분의 R, R분의 GM. 그리고 아까 보였어요. 궤도 운동하고 있을 때, 원궤도 운동하고 있을 때, 그 거리,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그때 속도가 루트 R분의 GM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얘는 지금 루트가 벗겨진 상태야. 그럼 제곱을 하면 되겠죠? VC의 제곱입니다. 일단 이런 식이 나왔어요. V제곱은 VC의 제곱 곱하기 2 빼기 A분의 R이다. 이 식 하나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두 가지 식이 다 도출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해볼 거는 일단 양변을 VC의 제곱으로 나눠볼게요. VC의 제곱으로 나눠. 그러면 우변이 2 빼기 A분의 R이 될 거고, A분의 R을 왼쪽으로 옮기고 얘를 오른쪽으로 옮겨볼게요. A분의 R은 2 빼기 VC의 제곱분의 V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역수를 취해봅니다. 역수. R분의 A는 2 빼기 VC의 제곱분의 V의 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R을 곱해줄게요. 양변에다가 R을 곱해줍니다. R. A는 R 곱하기 2 빼기 VC의 제곱분의 V의 제곱 마이너스 1제곱. 이게 바로 궤도의 긴반지름 구하기 식이고,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으로 갑니다. 두 번째 식은 그냥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V는 VC 2 빼기 A분의 R 2분의 1제곱. 이렇게 하면 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출속도 구하는 공식, 궤도의 긴반지름 구하는 공식, 이걸 한번 적용해보고 싶다면 그 뒷페이지에 보면 문제도 있어요. 이 문제 적용하는 예시 보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되는 그 행성의 표면적이 왜 2파이 R제곱이 아니라 파이 R제곱이냐, 여기에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분명히 반구에서 에너지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왜 전체 구의 면적인 4파이 R제곱의 절반인 2파이 R제곱에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냐. 반구의 전체에서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함정은 어디에 있냐면, 모든 장소에서 태양 에너지가 수직으로 입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 2파이 R제곱이 아닌 파이 R제곱으로 계산을 한다. 이걸 잠깐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부채꼴을 잠깐 볼게요. 여기에서 잠깐 따로 떼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채꼴이 있을 때
태양 에너지가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렇게 입사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각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D세타, D세타라는 작은 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면적에서 이 행성의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태양 에너지 E가 들어온다면 이 면적에서 수직으로 이 에너지를 받게 되겠죠. 이 좁은 면적에서는 수직으로 에너지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중심부터 각이 세타인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세타인 지점도 마찬가지로 작은 각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D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타의 위치에 있는 이 면적에서는 에너지를 수직으로 받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게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 비스듬하냐? 지평면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지평선. 이 지평선을 그렸을 때 이게 바로 태양이 입사하는, 태양 에너지가 입사하는 각도고 이게 지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세타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여기로 세타일 거고 그리고 지평면과 이 태양이 입사하는 그 사이의 각도는 2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태양의 에너지가 지평면과 몇 도를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면 2파이 빼기 세타도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의 양을 계산해 보면 저기에서는 에너지가 2 곱하기 사인 2파이 빼기 세타가 될 겁니다. 이 세타가 0도인 곳에서만 수직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그대로 2가 되고 그 이제 고도가 여기가 높아질수록 점점 이 값은 작아질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입사가 이 에너지가 입사되는 흡수되는 그 면적을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얘를 이제 앞에서 바라볼게요. 앞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중심으로부터 세타도인 지점이 한 이쯤 있다고 치면 우리는 그 세타도만큼 올라간 모든 지점들을 다 살펴볼 거니까 이렇게 원을 그려주고 그리고 D세타인 지점 더 바깥쪽에다 이렇게 그려주면 우리는 이 면적을 구해야 돼요. 이 면적. 이 면적에서 단위 면적에서 이만큼 에너지를 받게 되니까 이 면적을 얘랑 곱해주면 이 면적 전체에서 받게 되는 에너지 양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반지름을 먼저 구해가지고 2파이 r을 해줘야 되잖아. 둘레를 구해야 되니까. 이 반지름이 뭐냐? 이 그림상에서 이게 되겠죠. 반지름. 이 반지름은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가 r 사인 세타다. 그럼 둘레를 구해주면 2파이 r 사인 세타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면적이잖아요. 근데 이 면적은 구하기가 쉬워요. 그냥 이 사이의 거리가 여기 D세타 있고 반지름 r을 곱해주면 r D세타가 이 거리가 되겠죠.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r 곱하기 D세타. 그래서 D세타 곱하기 r. 이 길이가 r D세타예요. 그냥 이걸 곱해주면 됩니다. 이제 둘레가 아니라 면적이 되겠죠. 이러면 이 면적도 우리가 이제 구했어요. 이 면적에서 받게 되는 에너지의 총량이 몇이냐? 2파이
파이 r 사인 세타 곱하기 r d 세타 곱하기 2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다. 자, 이거를 지금 반구 전체에서 다 볼 거니까 세타가 0일 때부터 90도일 때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0일 때부터 2분의 파이일 때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해주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파이 r이 앞으로 가면 r제곱 그리고 2 사인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d 세타를 제일 뒤로 한번 보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는 곧 코사인 세타랑 같고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뭐죠?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이 아니지 사인 2세타죠. 사인 2세타 사인 2세타다. 이거 다시 바꿔주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파이 r 제곱 2 사인 2세타 d 세타 이제 적분해 줄게요. 이 사인 2세타를 적분을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세타가 나오겠죠. 그대로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r 제곱 2 코사인 2세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걸 대입을 해주면 2세타에 이제 세타에 2분의 파이 대입해주면 파이 되니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2분의 1 파이 r 제곱 2 0을 넣어주면 1인데 뺄 거잖아요.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파이 r 제곱 2 파이 r 제곱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구 전체 면적에 걸쳐서 받게 되는 에너지는 파이 r 제곱 2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